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전에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놓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택배가 좀 많이 오네요. 밖에 좀 택배가 많이 와서 지금 소리가 시끄럽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직 이야기를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저는 항상 그 성장을 중요시했어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 하고 나아가고 다음 걸 찾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에는 그게 많이 퍼져 있지 않는 문화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제가 겪었던 삶에서는 미국을 갔을 때도 뭐 캐나다를 갔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긍정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어떻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가리 꽃밭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처한 현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잘 됐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뭐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있잖아요. 그걸 한국에서는 아마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 꽃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테고 그리고 요즘 MZ식 사고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MZ들이 뭔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MZ 세대에 대한. MZ들은 다른 윗세대들보다 좀 자기 라이프도 자기 인생도 중요시 여기고 워라밸도 중요시 여기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 인생이고 뭐고 없이 막 밤샘 근무를 하고 어떻게든 윗사람이 시킨 일을 끝까지 해내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다. 뭐 요즘 애들은 칼퇴하고 뭐 눈치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는 시킨 거 다 했으니까 뭐 갈게요 뭐 이렇게 한다. 약간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MZ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완전 MZ여서라기보다는 저도 사실 캐나다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되게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되게. 좀 그런 남들 눈치도 엄청 많이 보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면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 의견을 좀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일단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문화권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다 추구하는 가치도 다른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획일화된 목표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기업 가는 게 좋은 거, 대학교도 인서울에 좋은 학교 가는 거. 그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못 미치면 좀 안타깝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은 근데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런 게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그냥 진짜 이 직업, B 직업, C 직업 이렇게 그냥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이거에 뭐 순위가 있다거나 그런 약간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평가받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고 누군가 남을 평가하는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는 평가할 수 있기도 하겠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속으로는 우리나라든 그 나라든 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안타깝게 보는구나. 예를 들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거나 탐색 중이다라고 했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찾아야지. 뭐 빨리 자리 잡아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게 물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 고날이라고 하죠. 그런 지적질? 좀 오지랖? 그런 걸 많이 부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랐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런 말을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 미디어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먼저 입에서 나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누군가 조금 불안정한 선택을 했거나 그랬을 때 이걸 그냥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없고 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캐나다에서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저는 덜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거기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아무도 평가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지금 잘 된 거고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뭔가 한 개 혹은 두 개의 기준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삶에 큰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레댐. 진짜 그쵸. 나는 내 삶 사는 거고 너는 너 삶 살아라.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좀 많이 틀에서 벗어났어요. 일단 지금은 제가 좀 저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있었을 때랑 그리고 갔다 와서 바로는 제 스타일이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좀 강박적인 것들과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남들 막 눈치 보고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옷도 자유롭게 입었던 것 같고 너무 그 사회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편한 게 중요하고 내가 당당한 게 중요하고 그냥 남들을 위해서 나를 너무 맞추지는 않는? MZ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뭐 카페에 다 같이 갔는데 다들 이제 부장님이 만약에 부장님이 시켰고 그 밑에 직원들도 다 저도 아요 했을 때 그냥 윗세대 같으면 내가 커피를 못 먹고 아를 먹기 싫더라도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MZ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너무 과하게 막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만 아니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녹차 라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7개 녹차 라떼 한 개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 윗분께서 아를 사왔는데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에서는 저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이 궁금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를 시켜서 그냥 주셨겠죠? 그래서 남들한테 막 피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MZ라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메뉴 주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회사에서도 좀 솔직한 편이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좀 솔직한 편이고 감정을 잘 못 숨기고 정말 못 숨겨요. 그리고 아무리 높으신 분이어도 별로 눈치를 안 봐요. 별로 오히려 솔직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막 내가 굽신거리고 그렇게 한다고 물론 아직 이 사회에 그런 문화와 그런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일단 다행히도 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더 이게 좀 문화가 빡센 회사였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하다가 혼났거나 무슨 뭔가 저도 그냥 어느 정도 맞춰드리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운 좋게도 여태껏 그냥 다 좀 편한 사람들과 편한 공동체에 주로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또 한 가지 변한 거는 친구라는 개념이 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친구는 무조건 나이가 같은 사람만 친구고 언니는 언니고 오빠는 오빠고 동생은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언니, 오빠는 뭔가 내가 기대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귀엽게 굴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좀 더 내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친구랑만 좀 진짜 친구답게 진솔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캐나다를 가니까 진짜 캐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권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런 언니 오빠 호칭이 없는 나라에서는 다 이름을 부르니까 모두가 이제 친구인 거죠. 그냥 동등한 존재인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냥 그쵸. 친구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일단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친구들 중에 나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밖에서 만났고 어쨌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고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라는 인격체랑 그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만난 거지. 사실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몇 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모르고 헤어진 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에서 있을 때 되게 나이 구분이 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도 많이 친구를 사귀었고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어쩌면 저는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표현도 너무 크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허그를 하고 그냥 그게 인사고 집에 갈 때도 허그를 하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하고 되게 그냥 그런 게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냥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영어를 쓰면 좀 그런 게 서슴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았던 것도 거기에서 그 운동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 요가 클래스나 뭐 필라테스를 들으러 가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과 정말 너무 제가 감사한 게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수업이. 그래서 제가 진짜 맨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되게 소심해서. 근데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되게 뭐 그냥 고맙다, 뭐 사랑한다,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입에 달고 사니까 저도 그냥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감정이 들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고 너무 고맙고 그러면 바로바로 말하는 좀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캐나다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게 되게 저한테 큰 충격과 영향이었나 봐요. 1년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만난 친구들이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표현도 많이 하고 애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고 눈치도 안 보고 난 내 삶을 살 거야 막 이러니까 그때 새롭게 사귄 친구들도 너 외국에서 왔냐고 막 제가 표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갔다 와서 몇 년 지나서 좀 많이 한국화 됐지만 그땐 진짜 그랬답니다. 그땐 막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허그하자고 하고 그 문화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 이 친구 너무 좋은데? 이 친구 너무 좋은데? 너무 고맙고 물론 그쵸. 그런 스킨십이 많이 없는 한국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물론 친한 친구 한정으로 제가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때 좀 그랬고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또 너무 다른 얘기로 샜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고 뭔가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받아들이자 라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에 큰 영향을 준 게 그 유튜버 중에 뉴욕 털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한 11년 정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뭐 6, 7년이면 끝나야 되는 과정인데 더 잘해야 돼. 난 아직 모자라.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그 마무리를 못하다가 11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신 것도 많고 배우신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이제 공유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내용이 되게 항상 엄청 와닿아요, 저한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중점은 그냥 뭐 대기업 안 가면 어떠냐,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떠냐, 뭐 그냥저냥 일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꼭 남들한테 인정받고 꼭 남들이 와 대단한 삶 이렇게 하는 삶만이 삶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왜냐면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돼.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맨날 채찍질하고 나를 불행에 가두면서 대기업 갈 때까지 내가 불행하게 살아요.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모두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 제가 조금 써놨는데 한국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졌
같다고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 그 교육열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내 머리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다른 것에 흥미가 있고 다른 것에 재능이 있든 없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의 특징이나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캐나다 갔을 때 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좀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좀 이 가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그런 걸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왜냐면 여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근데 갔다 와서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제 성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냥 일적인 측면으로도 제가 어떤 가치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건 커리어적인 측면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동화나 효율성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가니까 이제 정말 그때도 뭐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냥 뭐 뭐든 다 해보고 그랬으니까 해보면서 뭐 깨닫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럴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정한 그 획일화된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종종 낙오자나 좀 특이한 사람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쩌면 이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조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것들을 이뤄내기까지는 그 성장 채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채찍을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외부에서 오는 게 컸겠죠? 그냥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지금 27년을 한국에서 자랐는데 이젠 그게 진짜 체화돼서 스스로 그 성장 채찍을 늘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 채찍으로 저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그 안주는 아니고 받아들임, 나 자신을 받아들임과 그리고 성장 이 두 가지 가치가 좀 공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걸 또 너무 그냥 두 가지로 딱 분리시켜 버려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저에게 성장이라는 것은 물론 캐나다에 가서도 성장했고 뭐 다른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성장했지만 뭐 공부로서의 성장이나 커리어적인 성장은 제가 저를 채찍질해서 공부를 시키고 앉혀놓고 다음 스텝을 찾게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이걸 못하네, 내가 이걸 못하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못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할 거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근데 그 기준이 진짜 높은 거죠. 그 기준이 진짜 높아요. 뭘 하든 간에. 그냥 뭐 취미로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취미인데도 취미는 뭐예요? 그냥 내가 즐기면 취미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디 가서 취미라고 말하려면 저는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실력이 정말 남들 앞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내가 이걸 취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해왔고 지금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적인 측면으로도 더 그 강박이 심하긴 하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받아들여야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런 여러 가지 책도 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행복을 찾아 헤맸던 거는 아마 제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겠죠?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더라면 만족감을 느끼면 행복했겠죠. 근데 불만족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 다 여기 높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도달하지 못하니까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 나는 이걸 이 정도 하는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또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좀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남들은 이 정도를 하네? 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남들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실력은 안 되겠는데? 나랑, 물론 제가 막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과 늘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보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못난 사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늘 있단 말이죠. 돈 생각했을 때 부자도 그렇고, 부자도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 자기보다 돈이 더 없는 사람이 늘 있고, 이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니까 내가 이거 기준을 자꾸 이렇게 높게 가져가면 나만 힘든 거예요, 사실. 내가 이 다음 단계에 만약에 도달한다고 쳐요? 또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나는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 그럼 계속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체화된 그 셀프 채찍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마 사회의 시선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이 사회가 정말 남한테 관심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되게 다양한 길을 가고 그런 걸 되게 특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라면 아마 내가 뭘 잘 못하고 그럴 때 다른 도전을 하는 일도 좀 더 쉬울 것이고,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놓고 다른 걸 시도하는 게 지금만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는 무언가 어떤 기준이 아니면 다 좀 불안정한 사람, 나고자로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좀 새로운 결정들을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남들이 다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다 뛰어난 것 같으니까 너무 스스로가 이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나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저도 아직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직 뭔가 이 답을 찾는 과정에 있거든요. 뭔가 이제 문제 인식은 했어요. 인식은 한 단계인데 아직 좀 그쪽으로 아예 이렇게 전환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면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쉽고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찍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삶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이 벌써 40분이 넘어가지고 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찍어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좀 해외를 찬양하고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말하는 영상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진짜 토종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점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획일화된 기준 안에 있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나온 상황으로서 그냥 한번 제가 요즘 고민하는 바를 이야기해 본 거고요. 제 말이 뭐 정답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고민이 들 때마다 친구들이랑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재밌어요. 재밌고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이게 내가 너무 또 갇혀서 생각했구나. 그런 것도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거 관련해서 발전과 그리고 받아들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둘 다를 가져갈 수 있을지. 왜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발전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발전이 없어도 되죠. 없어도 돼요. 너무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걸 지금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발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좀 이거 단어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일도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사회에서 벗어나서 뭐 여행을 가거나 좀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확실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을 때는 그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